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플러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10대 의원단을 꾸리고 민생 행보를 시작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가 시설물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지하철 선로뿐 아니라 시민들의 여가 공간인 동물원도 방문했는데요. 폭염 대비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하철이 다니는 선로를 따라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집니다. 한낮 기온이 37도에 육박하는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선로 온도 낮추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고온이 지속되면 선로 온도가 대기 온도보다 15도에서 20도 이상 높아지는데 이때 레일이 팽창하면서 휘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일의 특성상 열 팽창 계수가 높아서 레일의 변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일 변형이 일어나면 탈선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가 있기 때문에 레일이 휘기 쉬운 취약 구간 10곳에는 자동 살수 장치가 설치됐지만 이외 구간에선 여전히 수동으로 물을 분사하고 있습니다. 민생 행보에 나선 제10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지하철 궤도시설물 관리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 안전을 위한 살수 장치 자동화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호스로 물을 직접 뿌려서 레일을 식히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안전 문제가 또 결부되어 있잖아요. 또 자동으로 레일을 살수를 해야지 인력난으로 옛날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됐다고. 이어지는 폭염에 동물원 식구들도 견디기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서울 어린이대공원도 방문해 더위로 인한 동물 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습도 조절,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는 자동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 밖에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등 중장기 마스터 플랜 수립을 적극 주문했습니다. TBS 구균진입니다. 서울시의회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은 폭염 장기화에 따른 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추진 상황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서울시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긴급현황보고에서 폭염으로 인한 실직, 생계곤란 가구, 에너지 취약계층의 실질적 지원 방안을 점검하고 서울시 관련 부처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어르신 무더위 쉼터 자치구별 현황을 보고받으며 무더위 쉼터의 연장 운영과 이용 활성화 홍보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김혜련 위원장은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한 보다 폭넓은 지원 방안 마련을 강조하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 대한 요양보호사의 돌봄 케어 지원 방안 확대를 함께 요청했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와 논의했으며 아울러 지역자활센터, 지역아동센터 및 소규모 장애인센터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안광석 서울시의원이 강북구 삼양동 옥탑방에 입주한 박원수 시장과 함께 미아역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1985년에 개통돼 33년간 사용되고 있는 미아역은 전철 역사 내 천장이 노후화돼 일부 천장 패널이 뒤틀리고 군데군데 내려앉은 곳이 있었습니다. 안광석 의원은 박 시장에게 이대로 두면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안전점검과 함께 전반적인 보수가 시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안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친 후 서울시 도시철도 국장 등과 만나 동북선 도시철도 사업 현황을 듣고 강북구민들의 우려와 요청사항을 서울시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가 북한의 나무 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환경수자원위원장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황폐해진 북한의 산에 나무를 심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는 경제적 지원을 금지한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을 벗어난 인도적 지원에 해당하며 한반도 평화 만들기의 첫 단추가 될 수 있다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습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열린 하반기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회의에서 서울시의회를 대표해 참석했습니다.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는 적의 위협에 대응하는 국가총력전의 개념으로 민관, 군경 등 국가방위 요소를 운영하기 위한 통합방위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기관으로 의장은 서울특별시장입니다. 이 자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김정수 수도방위사령관 등 통합방위위원 17명과 서울시 비상대비태세점검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위원 7명이 참석해 통합방위태세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문영민 행정자치위원장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을 당부했습니다. 경제,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범죄 건수도 증가하고 범죄 유형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서울시의회는 시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범죄율을 낮출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 조례안을 시행 중이라고요. 네. 도시가 찬란하고 거대해짐에 따라 그 그늘 또한 길게 들이우기 마련인데요. 바로 현대인들이 걱정하는 도시 범죄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바로 셉테드인데요. 네, 크라임, 범죄, 프리벤션, 예방, through environmental, 환경, 디자인이죠. 셉테드는 범죄 예방, 환경 설계를 뜻합니다. 대개의 범죄는 치밀하게 계획된 후에 저질러지기보다는 물리적인 환경에 따라 발생 빈도가 달라진다는 개념에서 출발한 이론입니다. 인간이 저지르는 범죄는 환경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게 되므로 환경을 반범죄적으로 밝게 바꿔주면 범죄 발생 확률도 줄어들게 된다는 논리인데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분위기에 인적이 드문 공원이나 지하주차장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수은등이나 나트륨 같은 침침한 가로 등을 밝은 할로겐 등으로 교체하고 우범지대가 되기 쉬운 놀이터는 주변에서 훤히 관찰할 수 있도록 장애물 등을 제거해주고 밝은색 계통으로 도색하는 방안 등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 예방 환경 설계 셉테드를 다시 정리하면 도시 환경을 바꿔 범죄를 방지하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줄이는 기법, 즉 범죄에 취약한 마을 환경을 가꾸고 재조성해서 범죄를 일으킬 심리를 위축시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도시 디자인을 가리키는 말로 국내에서는 2005년부터 도입됐습니다. 조명을 설치하거나 골목과 통로에 벽화를 그리거나 방치된 공간을 주민들의 공공공간으로 바꾸는 등 다양한 마을 환경 개선 활동을 펼쳐왔는데요. 이에 서울시의회는 2015년부터 서울특별시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을 제정해 시행 중입니다. 이 조례안에서는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요. 범죄 예방 도시환경 디자인과 그 기준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 방향에 대한 규정과 시장의 책무도 규정하고 있는데요.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범죄 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을 우선 적용할 사업 범위와 내용,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 등도 담겨 있고요. 범죄 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서울시장이 향후 범죄 예방 도시환경 디자인과 관련해 주요 정책을 수립할 시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했죠. 네, 골목길 곳곳에 그려진 벽화로 더 화사해진 마을이나 다양한 설치물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범죄 예방 디자인이 적용된 이후 얼마나 효과를 보고 있나요? 네, 서울시는 앞서 2012년부터 이 범죄 예방 디자인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 마포구 염리동을 시작으로 관악구 행운동, 또 중랑구 면목동, 용산구 용산 이가동 등 4곳에 이 범죄 예방 도시 디자인을 적용한 바 있습니다. 시가 내 지역의 디자인 조성 전인 2013년과 2015년 이 범죄 예방 효과를 조사한 결과 중랑구 면목동을 제외한 3개 지역에서 112 신고 건수가 줄었으며 면목동 또한 서울시 전체 평균과 비교했을 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용산 이가동의 경우
강도, 성폭행 같은 중요 범죄가 22.1%나 감소했고요. 폭력 등 기타 범죄도 12.9%나 줄어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어 2016년에는 소공장이 밀집해 있는 금천구 가상동과 공폐가 상존 지역인 강북구 삼양동, 외지인과 갈등이 잦은 노원구 상계 3, 4동,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인 성북구 동선동, 동작구 노량진 1동, 그리고 양천구 신월 3동 이렇게 6곳이 추가적으로 조성됐습니다. 네, 이런 통계만으로도 범죄 예방 디자인이 적용된 이후 큰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범죄 예방 디자인 적용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금천구 가산동의 경우 소공장이 많다 보니 야간에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야간에는 폐쇄되는 공장과 막다른 길 앞에 바닥 라인을 도색하고 이 바닥에 문자를 비추는 보도 조명을 설치해서 범죄의 접근을 막고자 했습니다. 또한 좁은 골목길에는 선으로 연결된 LED 조명을 설치하고요. 걸어가는 동안 클래식 음악을 내보내서 보행자에게는 심리적 안정감을, 범죄자에게는 심리 위축의 효과를 내도록 했죠. 쓰임 없이 방치됐던 건물 지하 주차장은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작은 도서관과 주민 휴식 공간을 갖춘 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했습니다. 또 폐가가 많아서 시각적으로 무질서했던 강북구 삼양동은 유휴 공간을 텃밭으로 개선해 아이들이 체험학습 공간으로 활용했고요. 텃밭 옆에는 역시나 주민 커뮤니티를 설치했습니다. 고시원 밀집 지역인 동작구 노량진 1동에는 주민과의 갈등 요인이었던 노상 흡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목했습니다. 흡연구역을 별도로 설정하고 바닥 도색과 표지판 등으로 안내해서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동시에 배려할 수 있도록 했죠. 여성 1인 가구 거주 비율이 높은 성북구 동선동은 옹벽과 바닥에 조명을 연속적으로 설치해서 어두웠던 골목길을 밝히고 곳곳에 이 안전 확성기를 설치해서 경찰 출동 전에도 위급 시 이웃에게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죠. 이처럼 시는 단순히 범죄 예방 디자인의 조성에 그치지 않고 주민 스스로가 이웃의 안전을 살피는 등 사업의 보탬이 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네, 나의 참여로 인해 내 마을이 더욱 안전해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더욱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또 주인의식을 갖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 환경 디자인을 더욱 많은 곳에 적용해 범죄 없는 안전한 서울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의회 플러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